악하고 선하고가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롤을 수행하게 돼 있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서 그 주어진 롤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지로 선을 관철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혹은 악을 관철해 나가는 나쁜 놈이라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뭐 영웅이야. 예컨대 선을 관철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네네. 그 정도면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주어진 롤을 수행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익스페리먼트에 이제 멀쩡한 사람들을 그냥 간수하고 죄수로 나눠놨을 뿐인데 실험이 너무 과격해지는 바람에 실험이 중단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화도 있었던 거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흑인인데 저 주인님의 부인으로 들어간 흑인과 주인님의 부인으로 들어가지 못한 용의 차이는 없거든요. 그냥 주어진 롤이 그거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주어진 롤이란 거에 얼마나 약하냐는 거는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마이클 패스벤더를 비교해봐도 그런 부분이 있다. 마이클 패스벤더가 좀 더 악하게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악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둘은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롤이란 게 농장 주인, 노예 주인이라는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역할 내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재벌 회장이 되면 굉장히 많은 권능이 있을 거고 대통령이 되면 무소불위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롤 안에서 움직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그게 그 안에서 자기의 선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게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주어진 롤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없죠. 어쨌든 주어진 롤 안에서만 행동하게 되면, 그게 악역이 주어지면 좋은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되게 되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드물게 있지만 악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나서 엑스페리먼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가 생각나는 지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그 패시가 그 일요일마다 그 다른 농장에 가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흑인 마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잠깐. 그 여자가 그 내뱉는 그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승훈 PD가 얘기하는 그 부분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대사가 아닌가 싶어요. 다 이게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데, 사교육 디저트가 취업 얘기까지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나이팅들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부류가 있잖아요. 네. 뭐 성별, 나이, 연령 다른데 굉장히 많은 부류 중에 하나가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노량진에서 실제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량진에서 많이 들으시죠. 이분들도 이제 말하자면 취업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승훈 PD랑 김우정 PD가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들을 빌어 얘기한다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롤을 얻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그 롤을 얻기 위한 준비, 그 롤에 들어가고 싶어, 그 롤로 살고 싶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를 보면서 정치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정치란 게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냐. 예를 들면 노예제가 있는 미국하고 노예제가 없는 미국의 차이는 정치의 차이거든요. 그 제도의 차이. 정치란 거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그거를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노예제가 있는 미국과 노예제가 없는 미국이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노예제에서 고통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근데 그런 차이를 두고선 어차피 정치는 많은 걸 못 바꿔요.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죠. 라고 할 수가 어떻게 얘기해도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란 게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나를,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애가 고2 때까지는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고3 때 성적이 떨어진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한테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2년제고 대학교가 5년제인 나라에서는 그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갔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가 3년제고 대학이 4년제인 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못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제도라는 거는 우리의 생활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욕을 한번 하고 이랬었는데, 그거는 제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고 저는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편이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욕을 먹을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건 욕을 먹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에이 아무 영향 없어 다 똑같지.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또 든 생각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야 에코 좀 넣고 얘기해 씨발 이렇게 길게 할 거면. 다행히 날은 덥지 않네요. 다행히 씨발 날까지 더웠으면 때릴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요걸 끝으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끝으로 그 요새 이제 노조에 대한 손배소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4만 7천 원 운동 돈 보내셨죠? 이규리 씨가 보내서 뭐 4만 7천 원 다시 진짜 치렀어요. 봤어요. 네. 저도 뭐 보냈는데 노조에 대한 손배소가 노예제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육체적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거지만 이거는 사회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노예제도 아래에서는 육체만 고통받지만 이거는 뭐 정신, 육체 모든 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이 노조에 대한 손배소만큼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꼭 없애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들 얘기하거든요. 노조에 파업을 했는데 왜 그게 손배소도 할 일이에요. 내가 월급도 안 받고 일도 안 하겠다. 왜?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잖아요. 무노동 무임금을 외치는데 왜 그게 손배소를 당할 일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빨리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노조에 대한 손배소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배소를 하지 못하도록 이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손배소 그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억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억압이라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100억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떨리죠. 이게 살떨리는 숫자가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떤 그 재갈 효과죠. 자기 그 제가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할 말 못하게 되고. 까불면 좆된다. 이런 그러니까 공복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요즘엔 더 무섭잖아. 요즘엔 사실 이 돈적으로 그 억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더 무섭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 검열이. 크게 말하자면 사실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인민재판 같은 거거든요. 인민재판이란 게 전시효과잖아요. 니들 까불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도록 하는 일인데 이거는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 전체에서 컨센서스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벌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노조에 대한 손배소가 올바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까 뭐 정치에 무심한 그 청취자한테 이승훈 PD가 욕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지점. 지혜롭지 못하다고 욕을 먹을 건 아니지만 이승훈 PD 분노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그게 어떤 머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건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데 네. 무심함의 문제예요. 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유는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별그대 꼬시지 않고 네. 빨리 나 스스로 입증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연아 은매됐다는 건 그렇게 흥분하면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같은 동시간대 그 세모녀 사건 있었잖아요. 네. 마음은 지금 뭐 그 보도가 난 건 세모녀 뿐이지만 두모녀, 뭐 무슨 그 땅을 얼마나 많겠어요. 저 세모녀 사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굶고 있을 거고 지금도 그럼. 누가 죽음을 생각하고 그럼. 있을 거고 당연하죠. 그거 보고 집에서 그 70, 그러니까 딴 것도 나왔거든요. 그 70만 원을 남긴 그 한 마음이 너무 마음 아파서 집에서 혼자 마지막 자존감이 네. 있는 거죠. 혼자 그렇죠. 울었어요. 그게 마지막 자존감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슬픈 거죠. 아니요, 저는 마지막 자존감이라고 보지 않아요. 마지막 자존감이 아니고 아마 저는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집주인분도 예를 들면 돈을 못 내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시면 그러면 돈을 받으러 갔다가도 그 말 참아 못 하시고 그냥 아이고 밥 먹었어 이러고 그냥 돌아오시게 되는 거죠. 너무 엽충 같은데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게 끝나고 나서 주인분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도 그 인터뷰 봤어요.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과금이나 이런 거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밀린 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밀린 적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밀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 분인 거예요.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집주인이 그 집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지만 집주인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었어요. 그 부분이 너무 아파요. 그냥 자기 자존감 지키려고 돈 내고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집주인 나한테 저게 사실이라면 인간의 감정. 이게 저게 이죠. 사실이라면 인간에 대한 감정이죠. 더 슬픈 거예요, 진짜.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못 사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비싸거든요. 그건 충성심을 엄청난 돈을 줘서 사는 건 그 돈으로 자기의 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기사랑 이런 걸 본 결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주인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그 부분이 그렇다면 더 슬픈 거예요. 너무 많아. 사실은 더 슬픈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그 아까 이승훈 PD는 뭐 이 사회에서 노예제가 없다 그랬지만 비슷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신한 이번에 염전 사건 같은 네. 경우 얼마 전에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뒤 늦었지만 2월 12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쨌든 간에 경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200명 이상을 구출했더라고요. 그 숫자에 너무 놀랐어요. 말이 안 되지. 200명 이상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거. 네. 그거는 아까 뭐 이승훈 PD는 그 제도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때 노예보다 더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 더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당연히. 그냥 말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신한 염전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더 할 수 있죠. 더 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200 몇십 명. 그러니까 지금 2014년 이 대한민국에 200 몇십 명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마음 아픈 얘기였습니다. 또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인은 노예에 대해서 되게 무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례한 마음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어떤 인간은 어떤 인간에 대해서 무례할 수 있을까? 그게 가난하건 부자건 뭐 권력 있건 없건 길에 돌멩이가 있으면 차는 심리예요. 그거죠.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무례하지 못하면 수 없죠. 계속해서 그 패스밴더의 대사가 나오죠. 그들은 나의 프로퍼티, 내 재산이라고, 내 소유물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그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그 농장주들은. 우리가 그거 다 찢어진 다 헐어버린 또는 이제 탈막금 타가지고 지겨워진 자동차를 팔 때 아짜해하지 않고 소파를 내놓을 때 아짜해하지 않고 다 떨어진 뭐 깨진 그릇 애가 그릇을 깨트렸는데 깨진 그릇 버릴 때 아까우지 않고 아까운 사람도 있죠. 그건 사람 나라인데 애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애착 관계가 형성돼 있느냐 그렇죠.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 컴베비치 같은 경우에는 애착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보호해주죠. 하지만 마이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애착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패시 아니에요. 전혀 없지. 속정이. 아니요, 저는 사실은 전혀 없지. 마이크 패스는 딴 사람한테도 난 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노섭이랑 장수 때 보면 둘이 좋은데 예뻐 보여요. 둘 아니 근데 사이가. 그런 정이 있으면 그거를 어떤 그 사람의 인권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다 소유물만 보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인데 소유물에 대한 애정이에요. 나쁜 놈인데 씨발 망청이 물건에 대한 애정 있는 거랑 뭐가 달라? 맞아, 그거예요. 그거예요. 정확히 그거예요. 딱그 정도. 근데 그것도 없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있거든요. 놈이지. 사이드 패스죠. 아, 사이드 패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비도덕적인 집단의 도덕적인 개인은 도덕적인가? 예전에 몇 번 물었던 질문이죠. 네.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급한 나빠고 틀릴 수 있어요. 그것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니 생각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지금 거 내일 아니야? 모레 그럼. 바뀔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영원히 새누리당 지지하는 거 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다음번에 몰라요. 2번 찍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당장부터. 그래서 저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이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기준이라는 아니, 것은 컴버배치가 약간은 도덕적이잖아. 많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컴버배치하고 패스밴더를 놓고 약간 그런 얘기를 컴버배치를 지금 놓고 보면 컴버배치는 도덕적이다라고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럼 가장 큰 도덕적.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30년 동안 졸라 잘해줬어. 그 20년 동안 얘를 쌩까도 3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잘해준다면 정말 잘해준 거니까. 왜냐면 인간은 또 죽으니까. 우리 모두 짧은 생활을 살고 죽어요. 그 뿐이에요. 영원히 누군가에게 잘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 마음이 변한다고 해도 어느 일정 순간 뜨거웠거나 따뜻했거나 희생했다면 인정받아야 됩니다. 컴버비치가 그건 반대의 논리도 성립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 10년 동안 못 되겠으면 그 사람 영원히 못 되고 40년을 잘해줘. 영혼은 아니지만 굉장히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10년 잘해주고 10년 개지를 하면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예요. 그게 저희 논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우리는 짧은 생을 살고 죽는다는 그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버비치가 노섭에게 보여준 온정은 분명히 노섭으로서는 다행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꽤 긴 시간. 제가 12년 동안 얘가 몇 년 동안 데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3년, 4년이라고 친다면 도덕적이에요. 김민정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컴버배치 얘기로 치환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컴버배치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착하긴 한데 또 이렇게 막 욕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가
이게 참 근데 또 착하긴 해요. 얘가 지금 착한 애야. 나쁜 애는 아니야. 나쁜 애는 아닌데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착한 애라고 하기도 그렇고 분명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변화의 지점이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지. 그게 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혁명가죠, 혁명가요. 자기가 농장주인데 농장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부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으면은 유지가 존립할 되지 수가 않죠. 없는 형태의 그 당시에 산업 체계는 산업 체계에 있는 거예요. 거죠, 사실. 남부에서는 이 노예제도라는 체제를 인정 안 하면 산업이라는 게 존립이 안 해요. 남부 사람들이 더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컴버배치 정도면은 사실은 일반 정도의 평균 정도의 양심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실천하려면 그 정도면 거의 혁명가가 돼야 되죠. 농장주인데 그걸 그 근본 그 제도를 부인을 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컨대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자기가 새로운 어떤 길을 간다. 거의 뭐 영웅이죠.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드라마틱한 어떤 그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당연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그 롤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게임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기한테 주어진 롤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면 교도소 간수야. 누군가를 사용을 시켜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사용을 시킨다고 비도덕적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롤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위선적인 사람조차도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리무진 리버럴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보적인 입장을 하는 강남 주제, 좌파라고 하죠. 강남 좌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주제에 외제차 타고 비싼 집에 산다. 지금 비싼 집에 살고 외제차 타면서 그거조차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세상은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과 나와 입장이 같은 사람과 나와 입장이 같지 않은 사람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아니고 나와 입장이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하고 입장이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고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진보 우리나라에서 진보라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진보 쪽 정치를 이제 지향하는 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식민 통치의 기본이 노예 통치의 기본이 디바이드 앤드 룰이잖아요. 나눠서 적들을 쪼개야지 싸우기가 쉽잖아. 각계격파라고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싹 다 묶어서 다 똑같아 하는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보수 쪽 새누리당 쪽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막 나누거든. 잘게 쪼개. 그래야 싸우기가 편하거든. 근데 이쪽에서는 조중도 묶어버려. 사실은 조선일보 다르고 중앙일보 다르고 동아일보 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묶어놓으면 걔들이 같은 편이 돼요. 우리가 싸우기가 힘들어져요. 뭐 우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나하고 의견이 제일 먼 쪽부터 쳐나가세요. 왜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저놈들 다 똑같아. 심지어 같은 벽끼리.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인 거조차도 위선적이지조차 않은 것보단 낫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위선적인 사람을 보면 저 새끼는 그냥 더 나쁜 놈보다도 나빠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강남 좌파가 그러니까 부자인데 막 공장에서 악독하게 부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강남에서 좋은 집 살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경제적으로 못한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정말 얘기 듣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거의 이 정도면 영웅 신화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 컴버배치가 그냥 노예 풀어주고 막 그런 신화는 없었을까? 있죠. 쉰들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죠. 아니 이 노예제도에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케이스는 없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노섭 그 영화 끝난 뒤에 좀 더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자막으로 나오죠. 이 솔로몬 노섭이 실제로 뒤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노예 12년 지나고 나서 자유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괜히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고 뭐 기차를 탈출시키고 만들고. 뭐 하는데 기차를 굉장한 만들고. 노력을 많이 많이 했다고 나오더라고. 그래도 좀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제 시대가 되고 나서 이종걸 의원 할아버지이신 이시영 이혜영 그분들은 노비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없었을 리가 없죠. 노비 해방시키고 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대단하다. 나 그런 사람들 진짜 영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시영 이혜영 이 집안은 좀 더 주목받아야 되고 좀 더 존경받아야 되는 집안인데 충분히 존경받지 못하고 있죠.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기득권과 재산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공유되지만 기득권이나 또는 재산을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 자체가 그거를 못한다고 욕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강남 좌파를 욕하는 많은 논리 중에 하나가 야 그거 안 하자고 그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걸 하면 사람이죠. 영웅인 거야. 그건 사실 거의 그 영웅인 거야. 왜 늘 초인을 찾아요? 초인 찾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아까 제가 무관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제 피디님 우리도 이제 기사만 보지 말고 47,000원 냅시다. 기사 내고 이승훈 냈다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세번 얘기를 우리도 했지만 냅시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영화 감독의 전작은 보셨어요? 쉐임이나 헌거나? 그냥 쉐인만 봤어요. 어땠어요? 쉐임하고 비교하면 난 솔직히 말해서 영화적인 완성도를 퀄리티를 손을 들자면 네. 오히려 쉐인이 난 한수 있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 그렇죠? 거기 마이크 패스가 나오고 마이크 패스맨은 헌거, 쉐임 여기 다 나와요. 그 이따 얘기합시다.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이재피님 쉐임 안 보셨죠? 쉐임을 딱 처음에 1분만 보면 오늘 가서 당장 보세요. 쉐임을 1분만 처음에 1분만 보면 돼. 처음에 1분만 보면 나 쉐인 그 제목 바꿀래요. 성노예 12년. 계속 붙어 다녀. 너무 심한데 이거? 불쌍하다. 너무 심해. 제가 그리고 용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도 있어요. 용 연기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용 연기가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용 연기가 되게 문제가 많아요. 내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쉐인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밀도가 있고 그냥 그 섹스 중독자 얘기인데 마이클 패스 옆인데 정장 옆이야. 되게 IT 회사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좋은 회사를 다니는 옆인데 섹스 중독이야. 하여튼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게 봤던 기억이 그 여담인데 마이클 패스밴더 실제로 큽니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내가 용의 연기까지 엮어서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제가 봤어요. 1분만 보면 돼. 1분만. 처음에 1분. 그렇죠. 아니 노예 12년도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알수 있어요. 아이 아니야 쉐임을 봐야 쉐임을 봐요. 쉐임을 처음에 1분을 봐. 적나라하게 나와요. 쉐임 쉐임을 처음에 봐야 1분을 봐. 패스밴더 영화 괜찮은 영화예요. 적나라하게 나와요. 아주 좋은 분입니다. 저는 사실 쉐임도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쉐임 그냥 그랬어요. 아니 저도 이거보다 낫다는 거지 뭐 그게 뭐 대단히 재밌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제가 추구하는 영화가 이야기가 재밌는 영화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미, 그러니까 그 언뜻 보면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이렇게 툭 때렸고 이렇게 풀카트로 툭 때렸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카트가 많은 영화가 이렇게 와닿잖아요. 이 영화의 경우에 대해 뭐 채찍질하는 그 장면이 롱테이크로 뭐 한 몇 분 동안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그 웨틴의 롱테이크 진짜 애호가. 롱테이크 너무 사랑해. 아니 긴 걸 좋아하나? 지금의 키는 저 패스. 그래요. 긴 걸 좋아하는. 긴걸 좋아하는구나. 롱테이크. I like it long. 나 진짜 서편제 이후로 이렇게 긴 롱테이크 처음 봐. 최고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비티의 그 롱테이크처럼 인상적이지가 아, 않아서 비교할 건 아니에요. 딱히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인 건 알겠는데 뭐 이걸 굳이 롱테이크로 꼭 해야 될까? 뭐 어디 인터뷰 보니까 이게 롱테이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별로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우리가 이 미국 사람들이 네. 미국인뿐만 아니라도 뭐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인들이 우리 그 5.18 민주 항쟁 같은 영화를 보면 그만큼 크게 안다거든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이 소재 자체가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무게감이 영화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롱테이크들도 지겨울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그 여백들이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는 건지 요새 들어서 유달리 실화의 바탕을 둔 얘기라면서 영화가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영화가? 영화 실화 같은 데는 항상 꾸준히 많이 나왔어요. 항상 많이 나왔어요. 저 요새 유달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 내년도 많이 나오고 지켜보세요. 내후년도 많이 나오고. 원래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자막을 우리가 굉장히 늘 항상 봐요. 저 외국 영화 보면은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 그 자막 정말 많이 보죠. 공교롭게 우리가 연속으로 그랬네. 아메리칸 그래비티. 네 아메리칸 그래비티 뭐야 또 14세기였나? 미국 땅이 유독 중력이 강해서 미국 땅으로 가면 육수가 다 끌려 들어가 컵세기야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랜 B 저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잖아요. 뭔가 아이디 마음에 들어. 네. 뜬금없이 플랜 B. 그 담백하고 좋아. 담백하고 좋아. 복잡하게 막 하지 않고. 느낌도 멋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배우들이 이렇게
감독으로도 그렇고 제작자로도 그렇고 외국 배우들의 경우에는 그런 활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활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저 화정우가 열심히 하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들이대고 근데 있어. 그건 감독 뭐 잘하지도 못하고 있고 사실 제작자로는 자기 거의 열심히 들이대고 있어요. 제작자는 장은진 신영균 씨 정도? 그 30년 안쪽으로 합시다. 아, 지금 노비 한갑자 진짜 누가 얘기하고 한갑자 있어. 지금. 야 신영균 지금 야 신영균 배우 신영균님은 지금 뭐 저기다가 저 기부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요. 땅 기부하고 그 명보극장을 아예 내놨잖아요. 그래 한 몇백억 할 텐데. 몇백억짜리 그거 일단 내놨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땅도 기부하고